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으로 미래 지구촌의 모습과 우리의 삶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지구촌은 난민 문제, 문화권 간의 충돌, 세계화에 따른 무역 마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빈부격차 등 정치, 경제적 갈등에 직면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는 유럽연합 내 회원국의 재정 분담금 증가, 난민을 비롯한 이주민의 증가 등으로 유럽의 정치, 경제적 통합을 상징하는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의 브렉시트처럼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고 개별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힘든 국제 갈등의 증가로 문화권이나 경제권 중심의 지역 협력체가 더 많이 생기고 영향력도 강화되며 지구촌의 공익을 고려한 초국적 협력체인 지구촌 정부가 형성, 개별 국가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 지구촌에도 공간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교통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거리가 단축돼 인간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우주항공산업의 발달로 우주공간이 인간의 새로운 생활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모든 사물을 인터넷과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상호 소통하는 지능형 서비스인 사물 인터넷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어디서나 자유롭게 통신망에 접속하여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고도화된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다양한 근무 형태나 학습 방법이 가능해지고 생명 및 유전공학의 발달로 식량 생산량이 증가하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될 거예요.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로 인간의 노동력이 대체되며 여가시간이 늘어날 것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좋은 점 이면에는 장치 오작동에 따른 안전문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감시 문제, 인간 복제 가능성에 따른 인간 존엄성 훼손 문제, 로봇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문제 등 여러 부작용도 있으므로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제어해야 하며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래에는 온실가스 다량 배출에 따른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기온이 상승,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 멸종위기 생물종의 증가 등에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 장기간의 가뭄과 인간의 과도한 개발로 미래 세대의 생활터전이 파괴되는 사막화,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어떤 생물의 유용한 유전자만 추출한 뒤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만든 새로운 식품인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재회 등으로 생태계 순환체계의 위기를 일으키는 생물종의 감소 등의 생태 환경의 변화도 일어날 것인데, 습지 보호를 위한 람사르 협약, 프레온가스의 생산과 사용 규제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온실가스의 배출량 규제에 관한 기후변화 협약, 생물종 보호에 관한 생물 다양성 협약, 사막화 방지를 위한 사막화 방지 협약 등의 다양한 국제협력의 체결, 생태환경 문제를 인류의 윤리적 문제로 인식함으로써 생태환경의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고 무슨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먼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개별사회 집단의 이익보다 중시하는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해 인간 존엄성과 안전한 삶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에서 지구 생태 환경을 보호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촌의 구성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지구촌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탐색, 나의 가치관, 행동 원칙, 지식 및 경험 등을 토대로 직업을 선택해야 하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온실효과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글에 나타난 관점과 부합하는 문제 해결 방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초국적 협력체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촌 시민이 모두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개별 국가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지구촌이 되는 거죠. 자, 제시문에서는 지구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초국적 협력체인 지구촌 정부의 등장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국가별로 온실가스 사용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없죠. 이것은 개별 국가의 역할이 강화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2번, 지역 협력체에서는 온실가스 사용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죠. 이것은 지역 협력체의 역할이 강화된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3번,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온실가스 사용량 제한을 거부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죠. 개별 국가의 역할이 강화된다고 보는 관점이니까요. 4번, 인근 지역에 있는 국가들끼리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지역 협력체의 역할이 강화된다고 보는 관점이니까요. 5번, 호흡세 법안이 표결에 붙여져 지구촌 시민 3분의 2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지구촌 시민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글의 관점에 부합합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은 학생이 지구촌의 생태환경 변화와 관련하여 정리한 표이다.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표를 보시면 기억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니은은 사막화의 원인, 디귿은 생물종 감소의 영향, 리을은 생물종 감소에 따른 관련 협약에 관한 것이에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보기 기억의 기억, 피부암, 암과 질환 유발. 이것은 잘못됐죠. 기후변화의 영향은 피부암, 암과 질환 유발보다는 빙하 감소, 해수면 상승 등이 적절하겠죠. 니은의 니은, 장기간의 가뭄과 인간의 과도한 개발. 이것은 맞습니다. 사막화는 기후변화로 가뭄이 계속되거나 인간이 과도하게 농경 및 목축 활동을 하여 토지가 황폐화되는 것이죠. 디귿의 디귿, 생물계 순환체계 위기. 이것도 맞습니다. 생물 종이 감소하면 생태계 순환체계에 위기가 나타날 수 있죠. 리을, 몬트리올 의정서. 이것은 잘못됐어요. 생물종 감소에 관련된 협약은 몬트리올 의정서가 아니라 생물종 다양성 협약이 적절하겠죠?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 25번째 시간 미래 지구촌의 모습과 우리의 삶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